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장 20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당장함사 뉴욕 파트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밤사이에 한 차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은 다우와 나스닥 S&P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더라면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는 움직임. 특히 다우의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인데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내림세를 그렸던 건 197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데에는 내일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가 그것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지탱하고 있는 소비가 강하다. 그러면은 연준이 굳이 적극적인 경제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할 논거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도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강달러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여러 자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년물 금리가 여전히 4.4%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FOMC 살짝 오늘 프리뷰를 하자면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월에 동결,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딱 2번 인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탄탄하고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의 둔화세는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시장이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지난번 4번에서 좀 많이 줄일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주들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13거래일간 딱 이틀 빼고 내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미주호증권에서 목표가를 $230에서 $515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었죠. 장중한 때에는 $480 선을 웃돌기도 했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나란히 내림세를 그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 뉴스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가하고 있죠. 장중에는 $130 선마저 반납하는 움직임. 그랬던 반면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을 최근 자극했던 브로드컴의 주가 이틀간 40% 폭등한 이후에 간밤에는 3%대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산업별로 이슈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서요. 그 뉴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핫했던 한 가지 테마를 꼽아보자 하면 양자 컴퓨터 테마가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퀀텀 컴퓨팅이 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퀀텀이 가지고 있는 이 디락3라고 하는 양자 최적화 기계를 나사의 이미징 그리고 데이터 처리에 앞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계약인 건데요. 이 이미징에서 그동안 정말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났던 오류들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퀀텀 컴퓨팅의 주가가 51.5% 급등을 했고요. 리게티, D-Wave 퀀텀 등의 대표적인 테마주들도 함께 두 자릿수의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테마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뉴스인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굵직굵직하게 쏟아졌는데요. 이 구글의 웨이모가 로보택시, 일본에서도 서비스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내년 초에 도쿄에서부터 무인 로보택시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현지 서비스 공식화는 아직이지만 이 도쿄 최대 택시 운영사인 니콘 호치 그리고 호추랩 고와 협력 관계를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GM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백기를 들었고 이제 앞으로는 구글 그리고 테슬라의 양강 구도가 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장에서 좀 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의 영향력은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양사는 그동안 오랫동안 물밑에서 이미 이 합병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양해각서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2위, 3위, 4위 기업이죠. 혼다, 닛산, 미쓰비시 모터스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연간 판매 대수 800만 대 이상의 글로벌 3위 완성차 거인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장 전 챙겨야 될 글로벌 경제 뉴스들입니다. 이 TSMC의 웨이 저자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뉴스인데요. 그 상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분야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로봇 테마주들 시세에 자극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의 대장주들 정리를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 전쟁 종결협상 특사 지명을 했던 인물이 내달 초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대동기어, 대동, TYM 등의 종목들도 오늘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난 뒤 오히려 더 우리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간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2,500선에서 더 멀어졌고 코스닥도 0.6%가량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했던 건 환율이 계속해서 1,430원, 이제 1,440원대까지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사흘 연속으로 대량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7천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12월 들어서면서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 정도에 머물렀었던 일일 매도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2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어제 살아남았던 섹터들입니다. 대체로 어제는 밸류업 관련한 이 금융 섹터와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매우 좋지가 못했었고요. 살아남았던 쪽은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단, 그 안에서도 ASIC, 이 주문형 반도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한 소부장단이 좋았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힘을 받아갔고 특히나 브로드컴 TSMC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에이직랜드는 상한가로 가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 안에서의 종목별 선별적인 상승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개별 뉴스가 있었던 특허 등록 소식에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갔고 블루엠텍,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서 하회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단 안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종목별 시세가 엇갈리는 가운데 드론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이 확인됐고요. 미국을 둘러싼 이 드론 불안,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K 드론 수출액 늘어났다는 내용까지 이틀 연속 급등세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좀 빠르게 볼까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는데 지속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국면이죠. 탄핵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헌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외신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장 얼마나 불안할까? 노무라 쪽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자산 리스크 프리미엄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과되고 그만큼 비싸진 다는 거겠죠. 살 유인이 줄어듭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부과되는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일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부과되고 그럴수록 신용 등급과 관련된 불안도도 높아집니다. 지금은 대외 건전도가 굉장히 좋지만 현재 이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금 수출은 양호할 수 있으나 부동산 약세, 긴축 재정으로 내수가 좀 부진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있고요. 시장 컨센 지금 75bp에서 내년에 더 완화적으로 100bp까지 인하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길어질 시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 지금 PER이 8.9배 정도로 역사적 최저 수준인 8배까지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체이스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쪽에서는 지금 정치적 혼란 때문에 원화 약세 촉발시켰는데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 외환 보유고 괜찮다. 다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는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고요. 내년 실적 감익, FOMC 경계감까지 세 가지 이 악재가 맞물리면서 어제장 밀려 내려갔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본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TP 하향 조정 내용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져 있었고요. 7월부터 감익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TP가 8만 원, 7만 원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가는 5만 전자에 머물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4분기 실적도 좋지 못할 거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이제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 또 IBK증권에서 4분기 영업이익을 낮춰잡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곳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과 함께 눈높이 하향 조정이 나왔거든요. 어제는 8조 원대인데 이보다 더 낮습니다. 7조 4,300억 원. 특히나 안 좋을 쪽은 반도체 쪽, DS에서 추정치가 이전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게 주요한 원인이다. DS 안에서도 범용 반도체인 메모리와 지금 고전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모두 다 부진할 것으로 보면서 82,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이미 주가가 그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조차도 굉장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일단 대장주가 계속 고전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4분기 이 감익 추정치가 계속 뚝뚝 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포인트는 내일 당장 뚜껑이 확인될 FOMC입니다. 그 프리뷰는 지금 25bp 인하가 가장 확인 가능성이 높죠. 90%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컨센보다도 내년 힌트에 온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시기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다라는 것을 시사할 거다. 시장의 지금 컨센은 그러합니다. 정책금리는 4.25에서 4.5%, 점도표 흔들릴지 여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파월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이번 FOMC는 굉장히 신중할 거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같은 보수적인 컨센에서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 어느 정도의 컨센 이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더 매파적일지 비둘기파적일지 이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세 가지 리스크를 오늘도 확인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뉴스 안에서의 종목 플레이는 유효하다는 게 현재 이 출연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TSMC 앞서서 체린 앵커가 한 줄 요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TSMC 웨이저자 회장이 지금 국가과학기술회의 연사 대만 충통이 주재한 이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란 이야기를 내가 나눠봤는데 그 관심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쪽 아니고 로봇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머스크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칩 공급을 걱정하길래 우리가 돈만 주면 칩 얼마든지 만들어줄게라고 농담을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사점은 첫 번째로 지금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뭐 FSD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들 코인이라든지 그 파생된 아이디어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다음 테마는 로봇에 관심사가 맞춰질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도 테슬라, 머스크가 중심을 잡고 있다면 마치 이 트럼프 행정부의 머스크가 주인공인 것처럼 머스크가 나서게 된다면 TSMC가 뒤따라갈 것이다 라는 공고한 협력이 두 번째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테슬라의 이 맞춤 칩, 도조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요한 이 칩 제조는 TSMC 쪽에서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반도체 주문형 칩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그 안에서도 칩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칩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로봇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내부적인 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머스크 CEO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보신 것처럼 로봇 밸류체인은 계속 관심주에 넣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삼성과 현대의 개발 동맹,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될 그 눈, 그 카메라 모듈을 삼성 전기 쪽에서 담당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밸류체인 안에서도 그 부품 안에 카메라 모듈의 경쟁력도 눈여겨보시죠.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 미국의 FDA 승인 났다라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들어서면서 글로벌 출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가 원래 기존의 미국, 유럽 중심으로 6개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5개가 더 추가되면서 11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스텔라라가 가장 속도가 빨랐고요. 지난 7, 8월에 캐나다, 유럽 쪽에 허가 완료됐고 미국에는 허가 신청 들어간 건데 이것이 완료됐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국산으로 이 크론병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팔게 되면 수출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사실 작년까지 진펜트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만큼 컸었는데 수출까지 많이 녹여지진 못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BM 등재가 됐고 스텔라라까지 승인을 받았으니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증권가에서 보는 TP는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9만 3,200원 어제 종가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만 PBM과 관련돼서 트럼프 쪽에서는 이 경쟁력, 막강한 권력을 우리가 좀 낮출 거야 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개장 중계 때 녹여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장사 브리핑이었습니다.